예, 안녕하세요. 여의도부터 42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네. 무슨 낙으로 사세요? 요즘이요, 뭐 올림픽 모태범 아, 이규영. 이상화 선수 금메달 소식 정말 시원했었죠. 근데 이상화 선수 금메달 소식도 좀 시원하고 또 오늘 500m, 1500m인가 도전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데 서울시장 누가 나올까요? 박원순에 맞설 우리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누가 일단은 나올까요? 뭐 지금 다 하나씩 김학식 나올까요? 아니 뭐 나온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이혜훈 후보도 있죠. 이현 후보는 출정식도 했고 아예. 네. 이미 이해은 후보는 뭐 본인 출마 선언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출마 선언했으니까 이제 우리 선점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정몽준 후보님. 예, 정몽준 의원님. 정몽준 대표님, 네, 그다음에 대표님. 김황식 전 총리. 네. 뭐 예. 새누리당은 하나씩. 3파전이고 네. 안철수 신당에서는 아니 왜 정미용 씨도 있어요? 누구야? 정미용 씨. 그분이 근데 새누리당으로 나온 예, 건가요? 새누리당에서 저는- 공천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아, 새누리당 저는 무소속으로 나오신 줄 당원이래요. 알고. 예, 당원이신 건 알아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시겠죠. 계속해서 이제 뭐 음. 끝까지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그러니까 뭐 아직도 이제 많은 새누리당 왜 당원들이 안철수 있어요. 그 새정치신당의 그 장하성 교수요? 장하성 교수님이 나오신대요?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자고요.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면 이제 김황식 김황식. 총리부터 얘기하면 네. 되잖아요. 김황식 총리. 그러니까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나오겠죠.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오신다는 분이 2개월 일정 잡고 미국으로 가신 것도 약간 의아하긴 해요. 아, 몸값 띄우려면 어차피 정말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뭐 조금 더 이제 몸값을 띄우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죠. 이분이 법관 출신이잖아요. 대법관 네. 출신이시죠. 출신, 네, 대법관이자, 판사 출신의 네. 대법관 출신인데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국회 해산 제도가 왜 없습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네. 대통령제 국가에 아니 법관 출신이 대통령제 국가에 하에서 국회 해산제를 얘기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인가 출국을 하셨어요. 미국으로 가셨죠. 예, 미국으로 이제 지적재산권센터 그 교수 때문에 이제 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을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3월 말까지 귀국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 일정은 또 4월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4월 중순까지. 근데 미리 중간에 끊고 오실 수 있다고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여러 가지 이제 계속 흘리고는 있죠. 예, 흘리는데 궁금한 건 이제 그때부터 아마 선거 준비를 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기타 다른 후보들은 이미 다 준비를 시작해서 아마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잖아요. 근데 너무 늦지 않으실까 아니면은 그 정도로 막강한 자신이 있으실지. 일단 김황식 그 전 총리의 장단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장점.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검증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거치셨어요. 그쵸. 아시죠? 대법관 거치셨죠. 네. 그다음에 감사원장 하실 때 거치셨죠.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 하실 때 국회를 그 통과하기 어렵다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3차례를 무사히 다 통과를 하셨어요. 그만큼 개인적인 신변이라든지 어떤 과거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검증된 인물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근데 이제 보라고요. 호남 출신에서 좀 야당에서 많이 봐줬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그쵸. 봐줬다고 하더라도 3번을 통과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국내에서. 아니 그래도 이제 한번 봐주면. 임명직 권력과 선출직 권력은 틀린데 그러니까. 일견 소통령이라고 하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때는 또 민상이 틀리죠. 서울 이제 상대적으로 뭐 높기 그렇다 때문에. 하더라도 제가 중요한 거는 그만큼 검증된 면에서 그거는 과거에 맞죠. 털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의혹은 해소가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정치권에는 관심이 조금만 있는 분들이라면 김황식 총리는 원리 원칙주의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라는 거는 좀 표현 누군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본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본인으로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바라봤을 때 그만큼 그 아주 굉장히 특출한 장점을 갖고 있는 대신에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점 뭐예요? 일단 조직이 없죠. 새누리당 내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그 경선을 통과하기 경사를 힘들다? 통과하는 어떤 표를 대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당내 조직력, 당내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지금 나왔던 이혜훈 후보라든지 또는 정몽준 국회의원, 중진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경선에 당내 조직 별로 없어요. 뭐 글쎄요 네. 상대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도 김황식 총리보다는 많죠. 근데 김황식 총리를 추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영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한다면 주류 쪽에서 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 지금 현재 당내 주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게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언론 기사 말하는 계속 보니까 당내 주류가 어디예요? 당내 주류라는 것 자체가 나도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금?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등급은 등급포잖아. 등급포. 새해 첫부터 등급포를 날리시니까. 저는 그 뭐 약점이 MB 정권 때 그 국무총리? MB의 어떤 아니 MB 정권 심판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부분 사대강. 되게 4대강 민주당 벌써부터 김황식 총리 4대강의 돌격대장이라 이렇게 평가를 그렇죠. 하면서 예고를 했어요. 4대강 사업에 대한 행적부터 해명해야 된다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 그 시기에 시장이 된 분하고 다시 분은 그 경기가 그렇죠. 되게 될 경우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으로 예. 나온다면 상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 네. 서울시장을 바꾼 분들이 지금의 서울 시민들인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다시 도전을 하신다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이미 결과가 한번 나온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인물론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관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프레임상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시지 않을까. 또 이번 지방선거가 새누리당이 결코 유리하지는 않죠. 네. 여러 가지 그다음에 면에서. 또 하나 또 약점이라고 말한 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정도 변수예요. 지금 뭐 2월 11일 날 오후에 이제 미국 버클리 대학에 이제 한국법센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경선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난상 토론에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4월 초순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다들. 그럼 4월 초순이면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3월 중순, 아까 3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3월 말 이미 늦어요. 당장 내일 2월 말에 들어오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전에 아마 뭐 여러 우리가 속된 말로 뭐 간도 좀 보시고 이러면서 본인 스타일은 간 보는 스타일은 아니시라고. 네. 자기는 무이면 추대는 원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경선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싱겁게 드시나? 예? 뭐좀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예. 뭐 정몽준 대표님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최고의 7선 의원이시라는 거죠. 당내에서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계시고. 당내 기반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좀 말씀하시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남들이 바라봤을 때 예. 당의 어떤 중진 의원이고 7선을 당의 했고 중진 의원이 대권 주자였는데 출신이었는데 당내 조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아니. 그런 근거가 뭐였죠? 아니 7선이시긴 하신데 무소속으로 5선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 본인이 그리고 이제 6선부터 새누리당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서 영입하셔가지고 울산 버리고 동작갑, 네. 동작을인가요? 동작을이죠. 동작을 태어나서 아마 처음으로 을을 하셨을 거야. 동작을을 해서 이제 2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농담이지만 진담으로 저는 수도권 재선위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때 물론 당대표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에서는 정몽준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때 이제 당대표 하신 게 그 전당대회에서 경선에서 당대표를 하신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대표가 이제 유고되면서 그 올라가는 케이스 네. 승계하셨어요. 승계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몽준 전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비서실장을 저기 임명하려고 해도 비서실장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대표를 못할 뻔했다. 비서실장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비박의 뭐 지금은 사실 뭐 친박이니 뭐 친이니 이런 개념이 다 새누리기 때문에 없는데 근데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좋아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뭐 비박, 원조 친박, 그렇죠. 뭐 복박 뭐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표현하는 재밌는 이상한 용어들 거기에 의하면 대표적인 비박계 주류죠 사실은. 그래서 뭐 흔히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정몽준 대표님이 시장 나가려면 이제 뭐 좀 청와대 요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대표적인 비박계 주류고 당내 주류 조직은 없는데 오히려 조직이 있다 그러면 이해운 최고 쪽이 더 조직이 가눌 가능성이 높죠. 뭐 현재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경우 현재 전당대회 당서의 전당대회 그 지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보자면 조직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최고위원서 2위니까. 최고위원서 당사위예요. 2위고 만 표 이상 득표를 하셨으니까 예. 전당대회만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는데 그래도 일단 인지도나 아니면 경력이나 경험에 비해서 정몽준 대표님한테 약간 부족해 보이는 거는 약간 사실이죠. 뭐 인지도 면에서는 정몽준 대표님을 따라갈 사람이 그렇죠. 없죠. 전 국민이 다 알죠. 왜냐면 대선 후보인데. 그렇죠. 대선 대선 후보였는데 뭐 대선 후보인 적은 없죠. 대선 후보였죠. 대선 예비 후보였지. 아, 예비 후보. 대선 후보 예비 후보였으니까 뭐 정몽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별로 선거 없죠. 전날 노무현하고 예. 노무현하고 단일화해서 그때가 예비 후보였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없죠. 뭐 인지도 면에서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아까 뭐 부정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셔서 제가 뭐 일정 부분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칠선이라고 갖고 있는 관록의 정치 경험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도 굉장히 우월한 겁니다. 그렇죠. 박원순 시장은 의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행정 경험은 있어요. 근데 행정 경험도 없죠. 서울시장이잖아요. 뭐 시장으로 서울시장은 행정 경험이죠. 예,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인데 챔피언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여의도 정가에서 바라보는 정치적 경험, 국정을 바라보고 조율을 하고 전체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험에 있어서는 정몽준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 후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디펜딩 챔피언인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도 상당한 강점, 비교 우위에 있다는 부분들이 뭐 정설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제가 정몽준 의원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돈이에요. 재벌이라는 이미지죠. 부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정몽준 의원이 만약에 본선에 들어가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의 선거 프레임을 만약 의도적으로 민주당에서 부자 대 서민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면 정몽준 의원이 현재 뭐 그 현대중공업 백지신탁 그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꼬이게 시작할 수 있는 약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워딩이 막 그 지난 대선 예비후보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오점으로 남아있는 워딩이 있잖아요. 뭐 버스 70원 같으니 아니면은 그러니까 친부자의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좀 근데 정몽준 안타깝죠. 대표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소탈하시고요. 네. 저 들은 얘기 하나 있어요. 정몽준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때 뭐 이렇게 지방 순례 나가시면 꼭 휴게소에서 드시는 게 밥이 아니고 감자를 드셨다고. 그쵸, 이제 밥값 아끼시려고 이렇게 감자나 굉장히 밥값을 밥값을 아끼신 아끼신 건지 감자만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검소하게 생각하신다고. 전 명예회장께서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감자를 좋아하는 굉장히 집안 자체가 실제로 그 좋아하시는 수행하셨던 것 당직자들은 그 감자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아. 밥을 먹고 싶은데 감자를 그렇게 아니 뭐 드셔가지고. 그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실제로 뭐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초능을 아껴서 일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소속 의원으로 쭉 일을 하시다가 5선 동안 그러니까 5선 20년 아닙니까? 네. 20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 거대 당조직의 대표를 맡으신 게 이제 CEO하고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뭐 차이점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소탈하시고 정말 집에서 이면지 사용하시고 그 옷도 뭐 유명 브랜드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이 멋있고 막 이러니까 네. 옷빨이 좋은 거지 실제로 보면은 뭐 그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몽준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재벌 이미지, 부자도 아니에요. 재벌 이미지. 그게 강해서 부자 대 서민의 프레임으로 쓰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대통령까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장까지도 시민들이 그럴까. 재벌 때문에 대통령도 못 하시는데 시장까지는 물론 소통령이지만 거기는 좀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실까 하는 시각도 근데 있던데요. 또 반면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정몽준 대표, 그러니까 정몽준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뭐냐면 서울시장을 대권 도전의 징검다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정몽준 그 후보가 된다면 정몽준 후보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중도 사퇴, 난 대권 도전을 할 거다. 그거에 대한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합니다. 본인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오면 대권 도전에 대한 꿈을 접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접거나 아니면 5년, 10년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것도 있으실 수가 있겠죠. 그것도 어떤 약점 아닌 약점, 본인이 감내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도전 이렇게 볼 수 근데 이제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뒤흔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그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새로운 행정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체돼 있던 지지율이 사실 대권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또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몽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길 모퉁이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길 모퉁이를 굉장히 돌아서 큰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길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길을 그대로 가자니 뭐 길이 뻔히 보이면 선택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이혜훈 최고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 어때요? 이혜훈 최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현재 당에서는 최초로 아직까지 유일하게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신 분인데 확정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일단 도전 의사를 명확하게 굉장히 가지고 계시죠. 그 주변의 친구들 반응을 볼 때는 네. 굉장히 빠르고 명확한 판단으로 기존의 정치일들과 다른 그 행보를 보인 점이 굉장히 크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젊고 똑똑하고 하고 또
여성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렇죠. 예, 실제로 굉장히 명석한 분인데 이제 가장 우석이 되는 건 지금까지 김황식 전 총리나 안철수 국회의원이나 정몽준 대표님이 명확하게 아직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언론에서 의구심이 나갈 때 제일 먼저 치고 나갔다는 게 가장 명확하게 소신을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어드밴티지를 좀 얻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첨언을 하자면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소신을 명확하게 일찍부터 드러내서 본인이 나아갈 길을 남들에게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자질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떠밀려가지고 몸값 올리고 이렇게 쪼잔하게 쪼잔한 표현하는 좀 웃기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주변의 평가와 관련 없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길이고 내가 가진 정치적인 소신에 있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일찍부터 발표하고 이렇게 출정식까지 겹쳤던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두 사람에 비해서 미적미적거리거나 또 남들에게 눈치를 보는 그런 것에 눈치를 보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쾌도남마 평상에 처리하고 카리스마를 오히려 그 카리스마가 김황식 총리보다는 더욱더 2인자로서 국정의 2인자로서 어떤 것보다는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발언들도 보면 본인의 소신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치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발언을 보면요, 이제 경제 민주화, 경제 영역에 있어서 이제 정말 소신 있는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가만히 있으시면 아무도 떠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글쎄요, 그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모르겠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35.9%와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에서 안철수 의원이 후보를 냈을 땐 16.4%,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새 후보분이 계시죠. 네. 정몽준 대표님이 10.4%, 김황식 전 국무총리분이 8%, 이혜훈 최고위원이 2.9%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혜훈 최고 2.9%네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좀 슬픈 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지율은 새누리당 후보 세 분을 합쳐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야. 이제 지금은 이제 어차피 아직 새누리당이 후보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혜훈 최고 2.9% 나오는데 만약에 이혜훈 최고가 당 후보,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당 지지율을 얻고 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있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표의 확장성 같은 걸 이제 따지게 되는데 안철수 의원 측 후보는 누구예요? 안철수 본인이 나오고는 않을 거 아니야. 기존의 여론조사는 이제 대부분 안철수 신당 후보라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장하성 씨로 표시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안철수 신당 측 후보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설문 문구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으로 물어봤을 때랑 지금 가칭 새정치 신당이라고 물어봤을 때 결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여론조사가 새정치 신당으로 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떨어지는 걸로 나오죠. 실제로 새정치 신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을 조사하는 건지 여론을 조성하는 건지 부분이 많잖아요. 여론조사는 여론을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이냐 조사냐. 근데 사실은 조성이냐 조사냐. 조사가 아니라 조성에 가깝다고 보시는 분이 저는 조성에 가깝다고. 조성을 넘어서 조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저께죠. 윤진승 해수부 장관이 또 요즘 관전 포인트가 재밌는 게 많이 생겼어요. 새누리당 이제 전당대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8월로. 그렇게 되면은 5월에 있는 원내대표가 사실상 선대를 다 지휘하면서 6.4 지방선거, 그 다음에 7월 30일 재보궐선거까지 다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선대위원장. 그렇죠. 선대위원장을 맡을 테니까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강력한 원내대표군으로 뽑히던 이주영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강력한 원내대표 출마를 고집하고 계시던 남경필 의원의 또 생각이 더 바뀔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원내대표를 표면적으로는 또 언론상으로는 강력하게 원내대표를 희망하는 걸로 나오지만 당 내에서는 지금 중진차출론을 새누리당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중진차출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총동원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나요? 중진 차출론이 아니라 총동원령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누가 그러셨어요? 네? 뭐 줄줄이 다. 갑자기 당사녀께서 전부 다. 당사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 하여튼 새누리당에서는 누구나 다 뭐 언론상에서는 예.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백의종군 해야 된다라고 나와서 한마디 황우여 더, 대표 중진 차출론은 언론이 만들어진 용어라는 걸 네. 분명히 아, 밝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남경필 오선 중진 의원이 나올까요, 말까요? 어디에? 원내대표에? 경기도지사에. 경기도지사에? 네. 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그럼 입장에서 여기까지 투비 컨티뉴.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나올지는 43회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없다 42회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뭐 똥누다가 닦지도 못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잖아 이거. 절묘한 타이밍에 끊어졌어요. 와. 진짜. On the uprising. So frustrated.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